안녕하세요. 금빛 향기 가족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득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순간이 있었던 적 말이에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왜인지 모르게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대화가 갑자기 끊어지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별일 아니었던 말들이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무거워지는 걸까요? 왜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깊이 있게 나눠볼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정남 할아버지, 올해 75세이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간 대기업을 다니시다 5년 전 은퇴하셨고 지금은 경로당도 나가시고 동창회도 참석하시고 손자녀들과도 자주 만나시는 정말 활발한 분이세요. 그런데 은퇴 후 처음 2, 3년 동안 할아버지는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대요. 좋은 마음으로 한 말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오기도 했거든요. 이정남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말 한마디가 그냥 말 한마디였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무게가 있더라고요. 특히 내가 무심코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던 거예요. 정말 와닿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변 분들로부터 정말 품격 있으신 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정도로 변화하셨답니다. 오늘 할아버지께서 경험하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나눠볼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자랑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 자랑, 두 번째는 자식 자랑, 세 번째는 술 자랑,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 자랑입니다. 혹시 지금, 나도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알고 조심하는 거죠. 할아버지도 처음엔 이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신 말씀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계에 금이 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4가지만 조심하시게 되니까 할아버지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경로당에서도 더 존경받게 되셨고 동창회에서도 모든 분들이 할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좋아하게 되셨어요. 무엇보다 가족들, 특히 손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지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이런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왜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면 품격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셋째,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정남 할아버지께서 직접 겪으신 솔직한 경험담들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더 큰 울림을 가져요. 그 울림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이정남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품격 있고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정남 할아버지의 첫 번째 깨달음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돈 자랑을 하지 말라는 교훈에 관한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은퇴하시고 나서 정말 뿌듯하셨대요. 40년 동안 성실히 일하신 덕분에 은퇴금도 넉넉히 받으시고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부동산도 몇 개 있으셨거든요. 자식들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이번에 은퇴금 받고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동안 회사에서 성실히 일한 보람이 있어. 그리고 20년 전에 샀던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정말 잘 샀다 싶어. 정말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 뿌듯해 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시고 나서부터 시작됐대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야, 잘 됐다. 수고 많았어 라고 축하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대요.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였어요. 전에는 할아버지가 오시면 다들 반갑게 어서 와. 여기 앉아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친구들이 내가 오면 잠깐 대화를 멈추고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도 안 하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어.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한 건 없는데 분위기가 어색해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분들 중에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꽤 계셨대요. 어떤 분은 은퇴금을 자식 사업 자금으로 다 써버리셨고 또 어떤 분은 의료비 때문에 저축이 많이 줄어들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좋은 마음으로 하신 나는 이제 걱정 없어라는 이야기가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 친구는 여유롭게 살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괜히 내 처지가 더 초라해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부동산과 은퇴금 이야기를 하신 지 한 달쯤 지나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보험 상담 전화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내 재산 상황을 아는 것 같더라고. 은퇴금 받으셨죠? 롯데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할아버지께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어떻게든 밖으로 새어나갔던 거예요. 아마 친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친구 중에 은퇴 후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 라고 무심코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하는 걸 누군가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 후로 할아버지께는 정말 다양한 접근이 있었대요. 투자 권유 전화, 대출 상담 전화, 심지어는 종교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접근들이었죠. 그때 깨달았어. 내가 괜한 자랑을 했구나. 친구들한테도 상처를 줬고, 나한테도 불필요한 관심을 끌었구나. 할아버지께서 이 경험을 통해 얻으신 깨달음이 정말 소중해요. 첫째, 경제적 여유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도 상대방에게는 부담이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둘째, 돈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멀리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지금 실천하고 계신 원칙이 있어요. 바로 진정한 여유는 조용히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세요. 하지만 그것을 굳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세요. 대신 조용히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시기도 해요. 이제는 친구들과 만나도 돈 얘기는 안 해. 대신 건강 이야기, 취미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친구들도 훨씬 편해하고 나도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 지혜로운 변화죠. 할아버지께서 지금은 경로당에서도 동창회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인기가 많으시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때 위축되거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룬 성과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부자,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식 자랑을 하지 말라는 교훈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 자식, 내 손자가 잘 되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도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이정남 할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에게는 대학생 손자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정말 기쁜 일이 있으셨대요. 손자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입 시험을 봐서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경영학과로요.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이 기쁘셨대요. 우리 손자가 정말 대단해. 혼자서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거든. 앞으로 취업도 잘 될 것 같고 정말 대견해. 정말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손자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셨대요. 경로당에 가서도 동창회에서도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들에게도 손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손자 말이야. 이번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합격했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이렇게 성실한 애가 어디 있겠어?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와, 정말 잘 됐네. 손자 복이 있으시네. 이런 반응들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하시고 나서부터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특히 경로당에서 친한 친구분들과 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또 손자 이야기를 꺼내시자 한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참 좋겠네. 우리 손자는 취업이 안 돼서 집에서 놀고 있어. 요즘 젊은 애들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대요. 친구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분은 아예 대화에서 빠지시면서 조용해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손자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할아버지께서는 그제서야 깨달으셨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손자의 성공이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걸요. 그때 친구들 표정을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 내 손자 자랑하느라 다른 분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더라고.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친구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셈이니까요.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어요. 경로당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다들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않으시더래요. 특히 자식이나 손자 이야기가 나오면 할아버지 쪽을 힐끗 보면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대요. 어떤 분은 아예 할아버지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또 손자 자랑하겠지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경로당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식 문제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어떤 분은 자식이 사업 실패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손자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고, 그렇죠. 우리 나이대의 분들이라면 자식, 손자 문제로 고민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들 각자의 걱정과 고민이 있으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손자 자랑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분 손자는 잘 되는데 우리 손자는 왜 이럴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힘든가? 괜히 우리 가족 이야기는 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들이 드셨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상황을 깨닫고 나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하셨대요.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구나. 내 손자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닌데 다른 분들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자식의 성공은 가족 안에서만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내 자식, 내 손자가 잘 되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기쁨을 누구와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할아버지께서는 손자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집에서 가족들과만 기뻐하세요. 할머니와 함께 우리 손자 정말 대견하다며 기뻐하시고 가끔 손자에게 직접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이제는 경로당에서 손자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우리 손자도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만 해. 대신 다른 분들 자식 이야기를 들어드리려고 노력해. 정말 지혜로운 변화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히려 친구분들이 할아버지를 더 편하게 여기기 시작하셨대요. 자식 걱정이 있으실 때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도 하시고 할아버지도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게 되셨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는 건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 축복을 자랑으로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진정한 부모, 진정한 조부모라면 자식의 성공을 조용히 기뻐할 줄 아는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술자랑을 하지 말라는 교훈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정남 할아버지께서 가장 후회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관계만 어색해진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술을 꽤 드시는 편이셨대요. 특히 양주를 좋아하셨어요. 대기업 다닐 때는 거래처 사람들과 만날 때도 회식할 때도 항상 나는 술이 세다는 걸로 유명하셨던 거죠. 젊었을 때는 양주 한 병 정도는 거뜬했어. 회사에서도 술 잘 마시는 사람으로 통했지. 그게 나름 자랑이었어. 그 시절에는 정말 그런 게 자랑거리였죠.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인식도 있었고, 술자리에서 인맥도 쌓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하신 후에도 할아버지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작년 동창회 때의 일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술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또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나는 지금도 양주를 즐겨 마셔. 집에 좋은 위스키도 몇 병 있고 말이야. 요즘도 저녁에 한 잔씩 하는 게 낙이야. 나이 들어도 주량은 그대로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젊었을 때와 반응이 완전히 달랐대요. 친구들이 그래 라고 대답은 하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래요. 어떤 친구는 아예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야, 우리 나이에 그게 자랑이냐? 나는 의사가 술 끊으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안 마셔. 혈압도 높고 간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는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대요. 젊었을 때는 술 잘 마신다고 하면 다들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더라고. 내가 뭔가 잘못된 말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네, 맞아요. 왜냐하면 75세의 술자랑을 한다는 건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20-30대에 술 잘 마신다고 하면 젊음의 활력, 남성다움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70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이가 몇인데 저런 말을 하나 혹은 건강 관리를 안 하시나? 가족들이 걱정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동창회 이후에 할아버지께는 좀 속상한 일들이 생겼대요. 몇몇 친구분들이 따로 연락해서 술 좀 줄여라는 걱정 섞인 조언을 하시더래요. 심지어 할아버지 자녀분에게까지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나는 그냥 취미생활 이야기를 한 건데 다들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걱정하더라고. 정말 억울했어. 할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주변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75세의 어르신이 지금도 양주를 즐겨 마신다. 주량이 그대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동창회 이후로 오히려 더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친구들이 걱정한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술을 잘 마시는지 보여주겠다는 오기가 생기신 거죠. 그런데 예전처럼 되지 않더래요. 젊었을 때는 양주 한 병을 마셔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마셔도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그때 깨달았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괜한 고집 부리다가 건강만 해쳤구나.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몇 달 후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됐는데 간 수치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술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제서야 할아버지께서 완전히 깨달으셨어요. 나이 들어서 하는 술 자랑은 정말 의미가 없구나.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 뿐이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지금 실천하고 계신 원칙이 있어요. 바로 나이 든 멋은 절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께서는 술을 아예 끊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양을 확 줄이셨고 무엇보다 술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친구들과 만나도 술 이야기는 안 해. 대신 건강관리 이야기를 해. 어떻게 운동하는지,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그런 이야기가 훨씬 유익해. 정말 멋진 변화죠. 그랬더니 동창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지셨대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많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히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자랑이에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자제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줄 아느냐에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바로 과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이정남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대기업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셨고, 승진도 빠르게 하셨고, 특히 40대에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회사 전체에서 화제가 되셨던 적도 있으셨대요.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지. 40대 초반에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따냈거든. 신문에도 났고 상도 받고 정말 빛나던 시절이었어. 정말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 성공의 경험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께서 은퇴하신 후부터 이런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과 있을 때 손자들 앞에서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손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이랬다. 그때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대요. 우리 손자들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신입사원 때부터 남달랐거든. 그때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들어볼래? 처음에는 손자들도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라고 반응해줬대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점점 손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또 예전 성공담을 꺼내시자 대학생 손자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아버지, 그 이야기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다른데.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대요.
마치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드셨던 거죠.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계기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독서도 하시고 조용한 명상의 시간도 가지신다고 해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아침에 공원을 걸으면서 문득 생각해 봤어. 내가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건 결국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의 나를 인정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과거로 도망가는 게 아닐까? 정말 날카로운 성찰이시네요.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건 사실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셨대요. 한때 빛났고, 한때 성공했고, 한때 아름다웠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일 뿐이구나. 그리고 그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렀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셨대요. 그때 깨달았어. 지금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정말 아름다운 깨달음이에요. 과거의 성취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손자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대신 손자들의 현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안 해. 대신 요즘 너는 어떻게 지내니? 무엇이 가장 재미있니? 이런 걸 물어봐. 그랬더니 손자들이 훨씬 편해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와 시간 보내는 걸 더 좋아하게 됐대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대신 자신들의 고민과 기쁨을 할아버지와 나눌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 자신도 훨씬 평안해지셨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 오늘 아침에 본 예쁜 꽃, 오늘 읽은 좋은 책, 오늘 손자와 나눈 대화, 이런 것들이 훨씬 소중하게 느껴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정남 할아버지께서 깨달으신 이 4가지 지혜. 돈 자랑, 자식 자랑, 술 자랑, 그리고 과거 자랑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진정한 품격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남 할아버지께서 이 모든 깨달음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이를 들어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빛향기 가족 여러분, 오늘 이정남 할아버지와 함께 나눈 4가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 자랑, 자식 자랑, 술 자랑, 그리고 과거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변화하셨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의 할아버지를 보면 7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기차시고 무엇보다 주변 분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셨어요. 이제는 경로당에 가도 동창회에 가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해. 예전에는 내가 자랑할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재미를 알게 됐지. 정말 멋진 변화죠.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이제 친구분들이 오히려 할아버지께 먼저 연락을 하신대요. 고민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할아버지와 나누고 싶어 하시고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손자들이 이제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 예전에는 또 할아버지 자랑 이야기구나 하면서 지루해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 할아버지께서 얻으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말하는 사람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되신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만 했을 때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조용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소중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하셨다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더 많은 걸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갖는다는 뜻이지. 돈도 자식도 과거의 영광도 그런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네요. 나이가 들수록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정남 할아버지와 함께 나눈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금빛 향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채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우아해지고 더 품격 있어지는 방법들을 실제 경험담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께 이런 따뜻한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품격 있는 노년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담이나 깨달음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금빛 향기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금빛 향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이 더욱 품격 있게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